안녕하세요. 차트메이트입니다. 오늘은 빗썸에도 있고 바이낸스에도 있는 카르테시 코인을 해보려고 해요. 이제 레이어 2 코인 중에 하나죠. 바이낸스 선물에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펌핑이 좀 오기 쉬운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. 최근에 좀 상승을 한 다음에 리테를 좀 정확하게 받고 있어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.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. 저는 최고점 자리 하나 긋고 이제 하락하면서 반등이 나온 자리마다 가로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. 우선 기준을 잡는 거예요.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는 안 한 이유는 보조로 사용을 할 겁니다. 하락하다가 한번 반등 나온 자리를 여기랑 여기 둘 다 이제 핵심으로 하기에는 가능은 하죠. 가능은 한데 퍼센트를 잡고 또 영역을 잡다 보면 그 구간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를 저는 보조,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올라왔던 자리는 결국에 보조로 좀 사용하면 되겠네요. 근데 여기를 좀 간략하게 봤는데 만약 여기를 두 개로 다 잡으면 한 13%? 보조까지 그냥 다 잡을 수도 있는 퍼센트긴 해요. 만약 위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정도에서 여기 하면 8%니까 여기까지 내린다라고 하면 여긴 좀 영역이 좀 크네요. 이렇게 내려야만 한 10%. 완전 이제 위로 잡을 때가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. 한번 좀 이따가 이 영역은 두 개를 한번 다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중간 익절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또 보조 자리가 있죠. 최고점 영역까지는 한번 찍고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매수를 받는 구간은 이 보조 영역 자리는 아니에요.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입니다. 한번 영역을 필요한 데만 좀 잡아볼게요. 이번에는 여기 위에는 잡을 게 없어서 영역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거 핵심으로 바꿔주고 퍼센트도 항상 찍죠. 8% 정도 되네요. 그러면 영역은 이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퍼센트가 좀 커요.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 다음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보다 이제 짧은 꼬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럼 퍼센트가 또 너무 작아지죠. 그럼 여기를 좀 줄인다라고 하면 옆꼬리. 근데 이거랑 여기 종가 쓰는 거랑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. 여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영역을 이렇게 처음에 만약에 여기가 지금 없었어요. 지금 이 구역이 없었다라고 치면 무조건 이 구역을 기준으로 이제 영역을 잡을 건데 이 영역으로 기준을 잡을 때는 무조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추후에 이 구역이 나오면 이걸 좀 조정해 줄 수는 있죠.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. 지금 이제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만약 제가 평소처럼 이 리플레이로 돌려가지고 이 구간이 안 보이게,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 이 구역이다라고 했으면 아까 여기 있던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놓고 진행을 했겠죠. 근데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최근 것까지 좀 반영을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로 잡을게요.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영역의 위치가 좀 바뀔 수 있고 핵심 영역도 바뀔 수가 있어요.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어디에서 매수를 받고 매도를 할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좀 많이 제가 설명을 코인 할 때마다 좀 드렸을 거예요. 그럼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윗구역을 사용할 건지,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 중에 하나, 이제 이것도 또 똑같네요.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만약에 여기죠. 여기 이렇게 하면 영역이 좀 큰데 이것도 이거예요. 만약 이 구역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구역, 잠시만요. 이걸 좀 더 뒤로 밀어 볼게요.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날봉 핵심 지절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미래 거보단 좀 과거 거에 중요시를 한 거죠. 이 구역을 중요시해서 잡은 거고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고 나온 종가 자리, 여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거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는 퍼센트가 사실 커요. 한 14% 정도 됩니다. 전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방법도 또 있겠죠. 여기서 여기 이렇게 두 가지를 겹쳐서 잡아도 됩니다. 결국에 이 중요한 거는 이 핵심 지점 빨간색 라인이에요. 이 구역을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거죠. 그러면 저는 여기로 잡지 않고 퍼센트를 좀 줄인다라는 가정하에 13%? 13%? 나쁘진 않은데요. 이렇게 그냥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 보조 영역까지 사실 또 구역을 잡을 필요가 없는, 그래서 저는 이건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.
다만 여기를 보니까 이건 살렸어요. 이거는 살려서 손절이 안 나오는 이점은 있지만 만약에 이걸 놓친 사람, 이 구역에서 매수 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다음 거 매수를 받을 수 있었던 구역이 없다라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이 중간을 같이 사용을 해서 타협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선 손절이 대신 났을 거고 대신 나중에 늦게 봤어도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다. 서로 장단점은 좀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우선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두고 잡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그냥 별거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두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 구역들이 가장 중요한 라인들이에요. 추후에 여기는 이렇게 영역이 또 없죠. 지금 여기가 최고점이니까 여기는 영역을 잡기가 좀 애매해요. 기준 자체가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위로 뭔가 새로 생겼을 때 그때 영역을 좀 잡거나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추세를 또 한번 볼게요. 지금 로그는 켜져 있는 상태고요. 여기 로그 있죠? 로그는 켜져 있는 상태고 이런 추세 리테까지도 지지를 받는 거죠. 추세 리테의 핵심 지저 영역,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.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죠. 이런 박스권을 이탈하고 나서 지지할 수 있는 부분. 두 가지가 겹치는 라인입니다. 결국에 이 구역은 되게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거죠. 여기는 제가 이제 추세 줄을 한번 긋고 채널을 긋는데 한꺼번에 그어보도록 할게요. 그냥 바로 추세줄은 지나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채널도 좀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죠. 이제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얘는 빗선보다 차트가 좀 길어요. 그래서 여기 거를 좀 한번 과거 추세 같은 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예전에 제가 이런 첫날 있었던 꼬리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할 때 잘 안 쓴다라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새로운 고점이 생겼을 때 굳이 그런 거를 따를 필요는 좀 없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런 추세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좀 맞아 떨어지는 거는 없네요. 만약 이렇게 올라가서 익절할 수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쉽게 뚫었었고 딱딱 맞는 그런 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거의 가중치를 좀 없애고 다음 거 이 캔들서부터 이 고점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조금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종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밑으로 다 형성이 됐고 이걸 뚫고 올라갔었을 때는 지지를 종가로 또 받고 약간 떨어졌어도 리테까지 받고 계속 뭔가 걸리는 게 보이시나요?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항 역할을 하는 그런 선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의미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전 이거랑 지금 서포트로 해놨던 거 이 두 가지의 선이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. 이 구역은 정말 매수하기 좋은 구역이에요. 과거에 있었던 이런 전 고점일 수도 있죠. 여기는 단기 전 고점 종가 자리이기도 하고 정말 좋습니다. 저는 이거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.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갈 확률은 더 높죠. 맥시멈이 올라가죠. 맥시멈. 이제 이평선을 좀 보더라도 아직 22평에서 지지받는 상황이긴 합니다. 이건 딱히 뭐 볼 게 없네요. 이렇게 카르테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